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면 뜻밖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연예인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이 꿈과 희망의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오게 되어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인도네시아 여성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때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거리에서 구걸해야 했던 그녀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출신인 라디라고 합니다. 전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학교를 다녀야 할 돈이 없어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일을 해야만 했죠. 그마저도 일이 없을 땐 가족들의 끼니를 위해 구걸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랬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적이 많았어요. 학교에 못 가는 걸 비웃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항상 들썩거렸죠.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전 제게 미안해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책을 펴고 공부할 시간을 가지면서 꿈을 키우는 동안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긴 힘들었죠. 그래서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하지만 냉혹한 세상은 제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농장지에서 잡초를 뽑고 수확물을 거두는 일을 했는데 농장 주인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에 대한 일당을 주지 않더군요. 제가 아무리 요구를 해봐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전 그 일로 무척 상심하고 말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마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죠. 제가 삶을 벌지 못하면 저희 가족은 끼니를 때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내로 나가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가난한 환경에서 무거운 삶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 인생에도 환한 빛이 들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 순간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는 마치 절 응원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의미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멜로디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가사는 미지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음악은 지친 제 마음을 감동시키며 희망을 주더군요. 마치 저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전 그 음악이 한국의 K-팝이라는 걸 알았죠. 우연히 듣게 된 한국 음악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전 그날 이후로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느끼게 되었고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열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듣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어를 스스로 독학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렵게 돈을 모아 한국어 교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핸드폰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거기에다 일을 하며 돈까지 벌어야 했기에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죠. 처음에는 한국어의 새로운 문자와 언어 체계 때문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도전적으로 공부를 했죠. 비록 환경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저의 공부 방법은 나름 체계적이었습니다. 제 침대에는 한국어 학습서와 필기도구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매일 노트에 단어와 문장을 적어가며 연습했어요. 한 글자, 한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을 들이며 문법 규칙을 체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어 음성 레슨을 듣고 발음을 연습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언어에 노출되려 노력했죠. 땀과 노력은 절 외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 음악의 가사가 이해가 되더군요. 그 희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동적이었죠. 척박한 환경에서 제 힘으로 뭔가 이뤄냈다는 것은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절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이끌었고 한국 음악은 제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익힌 저는 하루하루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저에게 더 가까이 접근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장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낯선 외국인이 산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는 저에게 허둥지둥 다가와 길을 잃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더군요. 전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가 길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죠. 그는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에 크게 안도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휴게소에 잠시 들르게 됐는데 관광버스가 그가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출발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솔지에 미아가 돼버린 그는 자신의 감을 믿고 도보로 이동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전 그를 산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오르내리는 길이라서 전 산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그와 함께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저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할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산속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소녀가 한국어를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말입니다. 전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제 이야기에 빠져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성과에 대해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난생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를 했다는 것만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 안내에 따라 산길을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전 끝까지 그와 동행해 잃어버린 관광버스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는 나중에 꼭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제 메일 주소를 받아갔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 정말 그 교수님이 보낸 메일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제 노력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뜻밖의 기회를 열어주었죠. 교수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그는 학교 기숙사에 머물 수 있는 혜택과 비행기 티켓 및 체류비 그리고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전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1년간의 한국 유학은 제 처지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기회였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일 먼저 가족 걱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가뜩이나 빈곤한 저희 가족은 더욱더 궁핍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전 몇 날 며칠을 고심한 끝에 제 고민을 부모님께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신이 축복을 내려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란디야, 넌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가 겪은 어려움과 희생을 잘 알고 있어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해. 네가 이룬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네가 얼마나 강인하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어. 한국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돌아오렴. 가족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을 주었어요. 전 그렇게 가족을 두고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제 인생에 다시 올 수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죠. 그리고 어렵사리 도착한 한국에서 전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청강생 자격으로 한국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한국 학교에서의 수업은 항상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죠. 교수님과 동기들은 항상 제게 도움을 주었고 그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은 급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에 적응될수록 한국 생활이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전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새로운 경험들을 기다리기가 너무 설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춤과 음악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 역시 제게 빼놓을 수 없는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 한국의 다양한 맛과 조리법을 탐구하는 것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죠. 전 시간이 날 때면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경험들은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고 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스치는 바람처럼 금방 지나가더군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즈음 교수님의 소개로 한 기업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한국에 방문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기꺼이 그 일을 맡았고 훌륭히 진행했어요. 제게 만족한 회사 관계자는 인턴 신분으로 그들의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렇게 전 운명처럼 한국 기업에서 2년간 통역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 기회 역시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며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고국에서 일당을 떼어 먹히며 국어를 하던 작은 소녀는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움을 겪던 때에는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알게 되고 한국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척박한 인생을 살던 제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전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 생활과 통역 업무로 쌓은 뛰어난 한국어 실력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후의 인생을 환상적으로 바꿔놓았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눈부신 여정이었고 한국어는 그 여정의 지침서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어는 항상 저에게 인생의 열쇠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덕분에 인도네시아의 큰 기업에서 한국 담당자로 입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마치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은 축하를 듣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절 축하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제 인생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며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할 수 있었고 최연소 임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었어요. 당연히 그 덕분에 저희 가족들은 지독한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성과가 저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평가하지만 전 한국이 제게 손을 내밀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제 부족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기업에서 5년간 근무를 한 뒤 또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과감히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전 인도네시아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교수가 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서의 유학 및 경험은 이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인도네시아의 한국어의 인기는 열광적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과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영광과 책임이 있는 일이었어요. 전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며 학문적인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더불어 저의 경험과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류에 대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역할은 가난했던 인도네시아 소녀의 귀환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제 이야기와 경험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제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열어준 한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가시밭길 같았던 제 삶에 큰 변화와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들은 제 자신을 더욱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으며 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은 제게 많은 기회와 친구, 멋진 경험들을 선사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통역 업무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도, 인도네시아 유수의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던 것도 모두 한국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울러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영원히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한국에 대해 영원히 따뜻한 감정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오게 된 걸 시작으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며 성공을 이루어냈는데요. 그녀가 꿈꾸던 희망 속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큰 부분으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양국이 협력하고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활약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네요.